안녕하세요. 구독 동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요즘 하도 설쳐대는 엉터리들이 많아서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속히 여러분들은 카더라,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가짜 중국통 유튜버들의 조회수 빨기, 자극적 용어와 엉터리 방송에서 탈출하고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현지 30년 경력의 찐 중국통, 김상순 박사가 운영하는 김상순 TV입니다. 30년 만에 내린 물폭탄 대홍수를 맞은 귀주성 금동남 묘족동족 자치주의 용광현 대홍수,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아시죠? 당국이 발표한 희생자 수는 겨우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 수는 터무니없이 적을 뿐더러 최대 10만 명이 이룰 수도 있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6명 대 10만 명?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석과 판단을 해야 할까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김상순 TV에서는 이번 귀주성 금동남 묘족동족 자치주의 30년 만의 물폭탄 대홍수에 대해서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무려 4번에 걸쳐서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만 오늘이 7월 2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용광현의 대홍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물이 아직 다 빠지지 않은 지역도 있고 다시 또 비가 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침수되는 곳도 있고 복구 작업은 복구 중에 침수되고 물이 빠지고 다시 와서 복구하고 다시 침수로 대피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주민들이 극도의 피로감과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지난 5월 중순부터 비가 간간히 오다가 특히 집중호우 물폭탄이 시작된 것이 6월 20일부터인데요. 6월 22일 1차 대피가 있었고요. 6월 26일 비가 잠시 멈춘 틈을 타서 대피했던 주민들이 귀가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당국에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용광현 상류에 있던 저수지 수문을 당국이 사전 통지도 없이 열어버리는 바람에 복구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죠. 새로 입수한 내용을 보면 6월 28일에 8개의 수문을 또 열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겨우 7분 만에요. 7분 만에 용광현이 또 침수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건 6월 28일도 열고 26일도 열고 그 전에 6월 22일도 열었죠. 자, 이거 겨우 7분 만에 용광현이 다시 침수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진 건데, 이미 침수되어 있던 상태에서, 물이 어떤 곳은 빠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안 빠진 상태에서 또 상류에서 물이 쏟아졌는데, 이것도 그냥 통지도 없이, 관변 언론들은 용광현 주민들 4만여 명을 대피시켰고, 주변까지 합쳐서 약 8만여 명을 대피시켰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만, 당시 6월 26일까지 희생자는 겨우 6명이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6월 26일 뒤에도 28일도 엄청나게 또 비가 왔고 댐에 수문을 또 열었고 그래서 26일 이후에 7월 1일까지 3번의 대홍수를 연이어 맞이했는데요. 댐과 저수지의 수문을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열자 어떤 지역은요. 3층까지 물이 들어찰 정도로 용광현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대홍수 재난을 연속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의해서 맞고 당국이 수문을 열어서 또 맞고 또 자연에 의해서 맞으면서 겹친 데다가 또 수문을 여는 바람에 이 수문을 도대체 3번이나 더 열었는데 평소에 수력반 발전을 한답시고 물을 가둬두다가 결국 물폭탄을 맞고서야 수문을 열어버리니 하류의 주민들은 하늘의 물폭탄에 저수지와 댐의 물까지 산홍수에 2중 3중으로 물폭탄을 한꺼번에 맞이한 것입니다. 귀주성에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략 1710개의 크고 작은 수력발전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수력발전이 귀주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31%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뭐냐면 석탄 화력발전소가 51%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주성은 고산지대잖아요. 고산지대가 많다 보니 특히 폭우가 쏟아지면 산의 지표에 고여있던, 즉 산이 머금고 있던 물까지 쏟아져서 이 고산지대의 산홍수 이거 대단히 무섭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폭탄, 그리고 이건 또 같은 편인지 적인지 알 수 없는 당국이 몰래 저수지와 댐에 저장했던 물까지 한꺼번에 또 도시로 마을로 쏟아져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 이중 삼중 연타를 맞는 거죠. 게다가 용광현의 경우 수문을 연 지 불과 7분 만에 밀려든 대홍수에 사람들이 피할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엄청난 속도의 급류에 휩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건데 이게 현재 주민들의 목격담입니다. 고산지대인 귀주성 같은 곳에서 산홍수가 나면 가파른 경사를 따라서 협곡으로 엄청나게 빠른 급류가 모이고 휘몰아치기 때문에 순식간에 커다랗고 튼튼한 콘크리트 교량도 삽시간에 휩쓸리고 사라집니다.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가 유실되고 4, 5층 건물도 탑류에 휩쓸리고 맙니다. 이 영상 많이 보셨죠? 자, 어디서 어떻게 희생되었을지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은 한번 탕류에 휩쓸리고 사라지게 되면 못 찾죠. 강을 지나 저 멀리 심지어 바다로까지 사라지기도 하죠. 저 하류 상해나 이런 데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 이번 귀주성 용강현에서 희생된 사람이 적게 잡아도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루머가 퍼지면서 화들짝 놀란 중공의 중앙당국은 북경에서는 귀주성 대홍수 현장에 외국인이나 단 한 명의 기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긴급명령을 하더랬고 귀주성 대홍수 지역은 무장경찰에 의해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기자이든 외국의 기자이든 어쨌든 기자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통제해서 못 들어가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마저도 외국인들은 해외에다 그냥 뿌리니까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출입이 완전히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신들에게 불리한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추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별거 아닌 것도 과대 포장하여 자화자찬 선전선동의 열을 올리는 인류 최악의 악마 집단 어딥니까?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인민들의 죽음조차도 정치적 도구로 철저하게 감시 통제하며 조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공 당국은 이번 세 차례에 연속된 귀주성 용광현 대홍수에서 희생자는 26일까지 겨우 6명이라고만 발표를 했고요. 26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7월 1일까지의 대홍수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발표를 안 하면 사람들은 6명으로 그냥 속고 지나갈 뿐이죠. 반면에 일반 주민들은 서로의 경험과 목격담을 공유하며 최대 1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6명과 10만 명 어떤 쪽에 더 신뢰가 가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신뢰가 가지 않죠? 일단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에서 이게 절충을 하게 되면 6명과 10만 명 중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을 하면 이번 용광현 희생자 수에 대해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야, 이거 판단, 이거는, 야, 이런 거 사법시험 나오면 되나? 야, 감이 안 나오죠, 그죠?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판단이 안 서는데,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악마 조직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지금 현재 중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왜 이 방송을 지금 급히 편성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의 포인트는요, 6명이냐 10만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오히려 희생자 수의 정확도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악마 조직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중공이 급히 어떤 지역을 무장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하여 통제한다면 이것은 당국이 발표한 희생자 숫자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정황적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중공이 언론 통제를 심하게 강화하면 할수록 진실은 중공 당국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게다가 인민해방군의 핵심 전력인 무장경찰 군부대를 투입했다는 것은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일반 육군이 아니라 무장경찰이 들어갔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장경찰은 부대 이름에 경찰이 있다 뿐이지 실제로는 일반 경찰이 아닙니다. 예. 육해 공군과 같은 엄연한 군대에 편제된 군대입니다. 예. 특수부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 즉 육군보다 세요. 예. 즉 언론 통제, 군대 통제, 게다가 기자나 외국인 관광객까지 절대 출입 금지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요. 이거 6명의 공을 한두 개 붙여서는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네. 이번 경우에는 뭐 공을 3개 내지 4개 정도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이나 제이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호북성 은시씨가 또 엄청난 대홍수를 맞이했는데요. 이 편을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북성 은시씨 편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은 최근에 6월 말과 7월 초에 있는 최근 홍수 종합편으로 귀주성과 호북성 말고 강서성, 하남성, 감숙성, 사천성 그리고 동북 쪽에 되어 있네요. 길림성의 홍수편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스팔트 애국 운동으로 제가 그리고 지난 8개월간 누적 적자가 심하고 알바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편집팀까지 제가 해체했다는 말씀을 드린 이후로 많은 분들이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편집 후원을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분간 좀 해주세요. 예. 광고가 잘 붙고 하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